네, 머니무브 전문가와 함께하는 나우경제팀입니다. 저희 마켓나우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지금부터는 변영인 대표 모시고 오늘장 분위기부터 눈여겨볼 종목, 이슈, 또 내일장 대비까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일단 저희 지금 오늘 좀 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좀 많이 힘이 빠지는 장세 흐름인데 오늘 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점쟁이죠, 제가? 점쟁이 뭐 돗자리 좀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사실은요, 이게 네. 돗자리를 깔고 예측해서 아닌 말고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요. 틀리면 유동성이 좀 셌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도 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수는 너무 고점에 이제 머물러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네. 지금 1월 말 늦어도 2월 우리가 이제 구정을 앞두고 포인트는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단기의 증권가들이 조금 예측하는 3,500포인트를 조금 이야기하는 것은 2월, 3월의 공포장을 지나고 난 이후라면 우리가 변수적 요인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어떤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증시가 고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3,000 지금은 3,000포인트 오늘 조금 네. 상회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데 지수의 어떤 조정은 조금 당연한 것 아니냐. 누구나 우리가 다 예측을 했죠. 오늘 그렇죠.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형주, 소형주 위주로 보면 지수는 많이 하락해 있다는 거죠. 지금 주변에 이런 얘기 있어요. 뭐 삼성전자가 9만전자, 10만전자 이야기 나온 지가 불과 저번 주였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를 필두로 한 현대차 관련 이제 계열 회사들이 시세를 좀 강하게 좀 끌고 오면서 지수 상승의 견인이 됐다면 네. 지금은 오늘은 사실은 또 현대가 또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맞아요. 있지만 그러기에는 전체적인 어떤 지수가 많이 종목별로 좀 밀려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한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3월 공매도 그럼 재개되는 것인가? 자, 저는 건전한 공매도는 당연히 재개돼야 되는 게 맞고 지금은 명분상도 공매도를 다시 연기하기에는 조금 지수가 너무 고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부라는 건 이거예요. 공매도의 좋은 취지를 인정하지만 네.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의 이런 그 악용점들을 좀 이용해서 시세를 좀 교란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페널티를 좀 주거나 개미들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의 어떤 이 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예측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비가 좀 논의 중인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네. 3월에는 어찌됐든 이 개별적인 변수가 많이 예상되는 장세입니다. 공매도 그다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증시의 불확실성은 좀 예측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각별히 좀 유의해서 증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3월에는 증시의 불확실성 예측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저희 오늘장 좀 눈여겨볼 종목들 얘기를 해볼게요. 네. 먼저 현대위아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현대차 그룹주가 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인 와중에 이 현대위아만이 조금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강하게 장중에 20%가 넘는 급등세 흐름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현대위아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전기차 전용 열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지면서 네. 이게 또 전용 플랫폼에 탑재도 확정이 됐다. 현대차 전기차에 탑재 확정까지 됐다라는 소식 전해주자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현대위아 또 향후 전망까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전기차의 가장 큰 이 단점이 뭐죠? 뭐라고 생각하시죠? 요즘? 배터리를 충전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하다고 지금 요즘 예측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네, 배터리가 폭발. 화재 가능성. 예. 배터리가 이 열을 이게 이제 열을 식히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효율 배터리라는 게 우리가 조그만 건전지를 넣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처럼 조금 우리가 소형 이
충전기가 좀 들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을 하잖아요. 맞아요. 뜨겁고. 너무 오랫동안 어떤 영상을 보거나 휴대폰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액정이 조금 맞아요. 뜨거운 걸 좀 느껴요. 그다음에 기종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런 발열 수명이 현상이 짧아지고. 조금 네. 더 심해지죠. 네. 자, 그런 것처럼 근데 큰 동력을 구현해야 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면 당연히 여름에도 이 열 부분 때문에 폭발 가능성이 있고 겨울은 배터리가 어떻게 되죠? 빨리 추위에 더 네. 취약한 거죠. 네. 자, 그런 어떤 단점적인 요인, 즉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요인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런 기술적인 어떤 요인을 극복해서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조금 더 보편화되려면 빠른 충전과 열에 대한 어떤 이 전도율을 좀 낮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폭발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더 안전하게 이 규정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게 즉 장치거든요. 이제 이런 꾸준한 노력들이 앞으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오늘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 부품 계열사인 이제 현대위아가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 이제 국내입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는 처음으로 전기차 구동 부품과 배터리 부분을 통합했다. 구동이라는 게 뭐죠? 돌아가는 거. 돌아가게, 즉 구동, 차를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는 제어 장치입니다. 네. 자, 구동 장치는 즉 모터라고 해도 되고요. 자동차의 이 바퀴에 구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뭐 구동 에너지 전달 장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박사는 아니니까 준 대충 이제 박사신데요. 그 정도로 좀 이해가 되는데 자, 이 모듈은요 배터리와 구동 장치를 좀 결합해서 여기서 파생되는 열의 이 부하를 조금 냉각 시스템을 좀 갖춰서 네. 이게 열이 좀 덜 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즉 배터리의 폭발을 어느 정도 위험하다. 안전성을 좀 갖고 이 가져갈 수 있게 이 기술이 지금 처음 개발했다고 이제 밝힌 건데 2023년도 양산 모델부터 적용을 조건으로 해서 현대차 전기차 이제 플랫폼이 eGMP라는 이 시스템에 탑재하겠다라는 네. 계획 발표가 된 겁니다. 근데 2023년이면 한 2년 정도 이제 남은 계획이죠. 물론 이제 부품이 지금 초기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적용에 따른 또 시험 테스트가 있고 또 양산을 하려면 양산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규 제품을 개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00개를 만드는데 100개가 다 잘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100개 중에 10개만 나오고 90개는 불량이라면 수율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수율을 또 맞춰야 되는 제조회사의 어떤 숙제들이 좀 남아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숙제로는 남아있지만 현대위아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즉 배터리의 어떤 폭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열을 관리하는 모듈을 개발했다. 이거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오늘 반영이 된 건데 지금 현대위아는 사실은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현대 관련 계열 회사 중에서도 주가 상승률이 최근에 가파랐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리서치 보고서에는 오히려 매수 조건에 대해서는 목표치가 너무 과대밸류로 형성됐기 때문에 목표 단계에 8만 원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어떤 이 매수 의견은 중립으로 한 단계 하향했다는 겁니다. 즉 단기적 고점이고 실적에 맞지 않게 과밸류 형태로 갔다는 겁니다. 즉 기대감만 갖고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이제 연구원들이 밝힌 건데 물론 증권사의 투자 보고서 리서치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대 시장에서도 오히려 더 주식이 갈 것이다라고 기름을 부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정확한 예측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나름의 판단해서 나만의 투자 판단 기준을 갖는 거죠. 자, 이게 100만 원 가고 200만 원 간다고 할지언정 나는 50만 원 먹을래 라고 투자 원칙을 세웠다면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쵸. 꼭 그걸 뭐 100만 원까지 갈 수 있었는데 내가 50만 원뿐이 못했으니까 나는 아주 못하는 사람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수익의 기대치가 좀 다르고 수익의 목표치는 다를 수 있지만 안정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일치하는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네. 뭐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이야기가 너무 돌았습니다. 아무튼 현대위아가 냉각수 분배 및 공급 통합 모듈 기술을 확보하면서 오늘 가격 제한 오늘 20% 네. 급등하면서 지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조금 네. 내려왔는데 현대위아 혹시 차트 한번 좀 현재가 한번 볼까요? 현대위아요. 제가 지금 HTS가 좀 오류가 있으니까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장에 좀 띄워주시면 네. 같이 보실까요? 네. 네. 예, 지금 11%. 자, 초기 상승분보다는 조금 꼬리를 내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뭐냐면 네. 지금 전기차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많은 상승폭이 있었는데 지금 이 GMP 물량 수주를 향한 기대감이 반영됐지만 올해 들어서 10거래일 만에 한 40%를 좀 넘겼다는 거예요. 최근 10거래일 동안 주가 상승률이 단기 40%인데 물론 현대위아가 지금 실적적인 어떤 요인의 개선 필요도 좀 있다는 거예요. 네. 작년 이제 2021년 연결 기준으로 7조 1,120억, 영업이익 2,160억 원으로 낼 것으로 이제 기간을 좀 예측하고 있는데 뭐 작년보다 매출 11%, 영업이익은 130% 늘어나는 그래도 코로나19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중에서 좀 선방했다 이런 관측인데 근데 이게 네. 원래 평균적인 어떤 상승률보다는 아주 잘한 성적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평타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평균 정도 수준의 머무는 실적표를 갖고 온 건데 이 부분이 크게 실적적으로 상회하지 않았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단기에 40%나 올랐기 때문에 조정 양상에 비해서는 요번에 이런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큰 상승을 이끌지 못했다. 이렇게 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위아는 2023년도까지 전기차의 핵심 부품에 대한 수요 기대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실적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단기 최근 10거래일 만에 40%의 상승률을 이끌었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 재매수 관점은 맞는데 지금 신규 매수 관점은 너무 고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주가가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충분하게 가격 조정을 좀 주는 구간 3월 달에도 우리가 좀 조정을 크게 주는 구간에 조금씩 담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 구간에서 신규를 매수한다면 네. 익절가를 2% 내에서 맞춰가는 투자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좀 고점이다. 익절가를 2% 내외로 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좀 조정받을 경우에 저가 매수를 추천한다. 저점 매수 추천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현대위아 오늘 살펴봤고 또 다음 종목으로 유한양행도 한번 볼게요. 오늘 유한양행이 최근에 이 폐암 치료제죠.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나자정이 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31번째 신약 허가를 받았다. 이제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이 또 이제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오늘 주가 흐름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한양행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일단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네. 지금 국내에 지금 언론에 밝혀지기로는 31호로 시판 맞아요. 허가되는 국내 신약이다. 네. 즉 31번째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신규 물질, 즉 이게 뭐 일종의 시밀러가 아닙니다. 이미 개발되었던 약물을 가져와서 테스트해서 넘겨가는 약물이 아니라 이미 이 유한양행이 전임상 단계, 그다음에 임상 1상, 2상을 거쳐서 3상에 진입하기 전에 조건부 시판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31번째 약물이다. 이게 바로 렉라자정인데요. 이게 네. 폐암 치료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항암제라고 하죠. 암을 치료하는 이 제품들 중에서 조건부 시판 허가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바이오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특히 항암제의 경우에는 자 10명의 환자, 10명의 임상 대조군이 있었다. 예를 들면요. 자 그중에 2명한테 치료 효과가 있었다. 네. 8명에는 뭐 효과가 크게 미비했다라고 전해진다면 이 약이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죠?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성공률이 낮다 보니까 시판했을 경우 위험성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안정성이 자, 문제가 10명에 2명이면 20%가 넘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약입니다. 어, 한 명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건부 시판 허가해야 된다고 봐요. 자, 임상 사상 네. 죄송합니다. 임상이 아니라 저기 말기 4기를 넘어가는 말기 암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들뿐이 없는데 뭐 이게 한의학도 있을 수 있고 뭐 양의학 뭐 심지어는 뭐 요양을 통해서 뭐 자연치료법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네. 암의 치료제, 암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말기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치료제가 임상 2상 단계에서 치료 효과가 확연했다라면 확연.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명의 말기 암 환자들, 즉 10명의 이 생과 사를 네, 왔다 결정해야 되는 갔다 어떤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환자들한테 이 약이 투약이 돼서 만약에 회복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약인 거죠. 자, 말기암의 조건부 치료 허가라는 건요. 선택지가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즉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라면 이 판단에 의해서 식약처는 이 조건부 시판 허가를 하게 됩니다.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네. 자, 랭라자정을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낸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자, 랭라자정은 유전자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에 이전에 이미 폐암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을 사용한다. 이게 뭐냐면 암이 상당수 진행됐다는 거죠. 암이 상당수 진행돼서 암이 몸에서 자라고 있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항암 효과가 없거나 항암제가 잘 듣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2상 결과를 진행했었는데 전이성, 즉 암이 계속 번져가는 네. 이 환자들에게 대해서 사용해봤더니 표적 치료제 안에서 내성생긴 폐암 환자들의 치료 효과가 있었다. 이게 지금 밝혀지면서 네. 병용, 그러니까 임상 3상에서도 같이 병용을 하면서 조건부로 써라. 조건부로 필요한 환자, 암 환자들, 폐암 환자들이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준 겁니다. 대신에 임상 3상에서도 또 다른 계속해서. 어떤 네. 실험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이 치료 효과가 완벽하다면 지금은 전이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폐암의 초기부터 이 처음 투여되는 항암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임상 3상이 완료가 된다면 시판허가로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약물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 그래서 유한 양행까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슈가 오늘 또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감경을 조금 예상해 보기도 했는데 결과는 실형을 선고받았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재구속 여부에서 재구속이 지금 결정이 됐는데 때문에 삼성그룹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하락폭을 좀 키워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저희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지금 네. 저는 사실은 오늘 실형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원고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미 우리가 충분히 삼성에서 조금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좀 형기를 일부 채우고 좀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파기환송심에 네. 연루가 되면서 지금 선고가 좀 됐는데 2년 6개월이라는 건 집행유예를 좀 뛰어넘는 그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저는 사실은 집행유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거는 조금 예측되지 않은 불확실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네. 삼성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구속 여부가 그룹 정상화나 지금 뭐 부재지 않습니까? 이건희 전 회장의 어떤 사망 이후에 회장직이 지금 부재였기 부재인. 때문에 사실 이번 선고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취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구심도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상속 이슈라든가 분할 상속 이슈 이후에 배당 확대라는 삼성의 어떤 주요 이 개편안들에 대해서도 이목이 좀 있었는데 아마 이 실형 이후에 어떤 이 그룹의 어떤 경영 공백은 조금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삼성그룹에는 좀 악재로 참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고 지금 뭐 언론에서는 2심 자체에서 50억 원에 대한 이 1심 뇌물액수 86억 중에서 50억 원 부분은 뇌물이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 갔더니 이 50억 원이 뇌물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던 거죠. 즉 2심에서는 36억을 네. 뇌물로 인정했고 50억은 아니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대법에서 50억마저 뇌물로 인정이 되면서 파기환송, 즉 2심에 다시 돌려보냈던 네. 겁니다. 예측은 됐어요.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심 판단이 조금 뒤집어질. 좀 안 좋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예측은 있었지만 최근에 어떤 이 정부의 정책 기조들이 삼성의 어떤 이 경제 상승 원리를 좀 내세우면서 조금 포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도 좀 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좀 선고받았다는 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지금 삼성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있다. 직면했다라고 좀 봐야 되고 경영 공백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삼성이 중대한 기로에 좀 서 있고 지금 2020년도, 21년도를 기점으로 하면 지금 삼성그룹은 비즈니스 모델 좀 재정립해야 됩니다. 네. 지금 반도체 시장이 확대가 좀 예상되고 있고 올 상반기에 평택 고덕 반도체 라인의 이 생산 시설이 좀 준공이 되는 그런 이슈에 아주 중대한 이슈가 좀 있었지만 지금 경영상의 최고 경영자는 공백이라는 거죠.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삼성그룹 전체의 단기적인 악재는 맞지만 조정호 관점에서는 좀 나쁘지 않겠는가. 이거는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악재로 단기적으로는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좀 저점 매수 기회로 봐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지금 시간이 3시 42분이 넘어가면서 오늘장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살펴보시면은 오늘 2.33% 하락하면서 3,013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05%로 하락폭을 마감하면서 좀 키웠네요. 944.67포인트의 장을 마감하면서 양 지수 2%대 하락세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여기서 마감 시황 마켓나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프로그램 민경철 전문가의 프로그램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저희 나우경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